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약 50일 만에 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약 50일 전인 7월 말, 당시 긴박한 상황 이어서이긴 했지만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께 충분한 설명과 양해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방송 중단에 들어가게 된 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두절미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 방송의 정파 사고는 막기 위해서 열과 성을 쏟아주신 조합원분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내홍이 새로운 성숙으로 나아가는 전기가 되도록 국민TV 소속원 모두 심기일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오프닝 시작하겠습니다. 한 집에 두 남자가 백수인 가정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조기 퇴직당한 아버지와 학교 공부를 할 만큼 마치고도 직장을 잡지 못한 아들인 경우입니다. 신자유주의와 고도성장 정책이 이후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자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언론들은 노사정위원회가 1년 반의 대화와 결렬 끝에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고들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불안한 평화이자 살얼음판 합의입니다. 급기야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분신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급여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더 효과적이고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방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친기업적 요소가 훨씬 농후합니다. 일자리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싸우게 하는 것은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글 속에 국민들을 밀어넣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임시 편성표를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약간 좀 어지럽기도 하시겠죠? 이번 주 한 주간, 그러니까 9월 14일 오늘부터 9월 18일 금요일까지 닷새가는 이강윤의 오늘이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60분간 진행됩니다. 꼭 뭐 2시간을 해야 한다, 90분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강윤의 오늘이 작년 4월 1일 출범 이후 1년 5개월쯤 해오는 동안 거의 줄곧 계속 90분이었었죠. 그런데 최근에 편성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 있달까요? 그래서 당분간 이번 주만큼은 60분으로 단축 운행,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 받으실 시간이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 일요일 노사정이 대타협에 이르른 건 일단 맞는데, 잠정 합의에 이르렀던 건 맞는데 그것을 오늘 추인해야 할 결정적 마지막 고비인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순조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큰 사고가 터졌죠? 예.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13일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보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작 후에 1시간여쯤이 지나서 김만재 금속노조 위원장이 몸에 신호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려다가 저지당했습니다. 옆에 있던 금속노조 간부는 소화기를 뿌려서 이를 막았고요. 금속화학공공연맹 등은 노사정 대타협을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지도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재 금속노조 위원장 분신을 시도하려다 저지당했고 지금 회의는 파행이고 말이죠. 예. 지금 언제 속개될지 그리고 속개가 되더라도 어제 노사정위원회가 잠정 합의에 이르는 안을 승인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대단히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모레인 16일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하는 등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 입법에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오후 상황을 보면은 이런 것은 좀 심한 엇박자가 아닌가 싶어요. 예. 노사정 대타협안 도출 하루 만에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입법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위 자정 합의 내용을 일부 반영해서 5개 노동 관련 법안을 모레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재 최고위원은 정부가 준비해온 개혁 법안의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서 당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노사정 대타협안이라고들 아침 조간신문들은 썼는데 좀 무색해졌습니다만 여야 시각은 확연히 달랐죠.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반대해온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비정규직 대책까지 담겨 쉬운 해고를 사실상 수용한 협박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노동개혁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여당은 법제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상임위 논의 과정부터 격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앞으로도 하루 이틀 정도 귀추를 주목해야 할 뉴스가 아니라 길게는 내년 4월의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치판 뉴스 좀 볼까요? 새정년의 문재인 대표가 오늘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진작할 걸 그랬다. 재신임을 진작할 걸 그랬다 이 얘기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불참 후에 대표실로 찾아온 최고위원들과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재신임을 물으려면 차라리 재보선 직후 했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나도 그걸 후회한다면서 그때 재신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간담회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문 대표가 재신임 투표에 대한 의지는 진작부터 가졌다면서 문 대표가 4.29 재보선 이후 당내 일부에서 재신임 논의가 있었을 때 진작에 그럴 걸 그랬다고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문 대표는 지금 나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결단을 내렸다면서 재신임 카드를 던진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화 도중에 비주류의 주승용 최고위원은 대표실을 먼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먼저 국감부터 충실히 해야 한다고 고언을 드렸으나 문 대표가 더 이상 고려할 수 없다면서 너무 완강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중간에 나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관련해서는 제가 짚어보는 뉴스 행간 코너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정년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범법 논란에 휘말린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지만은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탄핵 소추안 제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129명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을 했고 원내 부대표인 한정혜 의원이 오늘 오전에 국회의원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은 당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원내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일단 이번 제출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고 최 부총리는 연찬회의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특강에서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징역 2년 그리고 그의 지시를 받아서 조사도 하고 문서도 초안을 만들었던 박관천 전 경정에게는 무려 징역 10년을 구형했군요.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에 단초를 제공한 점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형을 요청했습니다. 박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이 돼서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9,340만 원도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박경정은 뇌물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 되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직기강 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 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해 1월에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네, 10월 15일이요. 당시 이 사건이 처음 세계일보에 보도되고 터지자마자 이틀인가 하루가 채 안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를 문란하는 나라의 기틀을 뒤흔드는 범죄다. 문건 유출이. 그렇게 해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런 논란이 아주 거세게 일었는데 문서 10몇 건 빼고 징역 2년 그리고 박경정은 물론 이제 이걸 별건 수사라고 하죠. 본안 수사에서 뭐가 잘 안 잡히니까 주변을 조사해서 털어가지고 이제 부도덕한 거, 돈 받은 거 또는 때론 여자 문제 이런 것도 그냥 샅샅이 뒤져내는데 한 1억 원쯤 이렇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려 징역 10년입니다. 네. 10월 달에 어떤 선고가 1심 선고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세월호 이어서 또 한 번 대참사였죠. 사망자가 생겼다 하면 그냥 두 자릿수 넘어가니까 세월호 이후에 과연 달라진 게 무엇인가라는 자성을 하기에도 이제는 지쳐가는데 돌고래호 실종자로 53살 장모 씨 시신이 오늘 추가로 발견됐죠? 예. 오늘 아침 9시쯤 하추자도 남동쪽 5km 해상에서 사고 해역을 수색 중이던 해군 고속단정이 장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12번째 사망자로 지난 10일 11번째 사망자가 발견된 이후에 나흘 만입니다. 시신 수습을 해서 병원으로 옮긴 뒤에 지문 감식으로 장 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돌고래호는 지난 5일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을 해서 통신이 끊긴 뒤 11시간 만에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가 오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사 원인 등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군요.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유가족들이 의견 개진을 참다가 이제는 뭔가 하나를 표명해야겠다. 아마 이런 차원이겠죠? 그렇습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특조위가 진상조사 신청을 받은 첫날인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을 찾아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과 예산 배정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의문이던 특조위가 진상조사 신청을 받는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려왔다면서 오늘 일부 사항에 대한 조사 신청을 시작으로 하고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이날 제출한 신청서에 온전한 선체 인양, 세월호 참사를 가져온 무분별한 규제 완화, 세월호의 이상한 출항 배경, 초기 구조를 방기한 현장 출동자의 책임,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혔던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등의 조사 요구를 담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상조사 신청을 받습니다. 네, 나라 밖 소식 한번 볼까요? 일본의 화산, 이게 좀 심상치 않던데 급기야 며칠 전에는 도쿄에서 진도 5.2의 비교적 강진이 발생해서 많이들 놀래고, 그런데 앞으로 더 30년 주기설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 급기야 오늘 오전 일본 구마모토현 아소산이 분화를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아소산에서 오늘 오전 9시 43분 분화가 발생했다고 전하고 분화 속보를 발령했습니다. 분화 속보는 특정 화산에서 기존 분화 규모를 상회하는 분화가 발생했을 때 발표하는 것입니다. 분화로 인해서 연기가 화구로부터 2000m 상공까지 치솟았고, 화구 주변에 화구 분화 시 화구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돌이 날아다니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기상청은 분화 경계 수위를 화구 주변 진입 규제를 의미하는 2에서 입산 규제를 의미하는 3으로 올렸습니다. 현지 당국은 주민 등에게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정보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등산객의 피난을 유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구마모토현 당국을 인용해서 현재까지 분화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가끔 다큐, 자연 다큐나 재해 이런 거에서 얼핏 본 기억은 납니다만, 연기가 화구로부터 2km 상공까지 치솟고 돌들이 날아다니고 그런다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일본은 지진에 대한 훈련과 평소 대비 이런 것들이 철저하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곳이 민간인 밀집 거주 지역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부상자나 사망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우리는 눈여겨 좀 봐둬야 할 거 아닌가. 비만 조금 오면, 눈만 좀 내리면 그저 고립되거나 열 몇 명씩 죽어나가는 이런 거는 언제까지나 하늘 탓, 자연재해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죠. 자, 한동안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울컥하게도 했던 희망버스. 토요일에 부산에서 이 행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전부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 집에 있는 한남동에서 출발을 해서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조선소에서 157일째 고공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씨를 찾았습니다. 또한 부산시청 앞 광고탑에서 150일째 고공 농성 중인 생탁 택시의 송봉남 심정보 씨도 만났습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무실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희망버스 선언문을 통해서 박근혜식 노동개혁이 재벌 자본에게 무한대의 면책특권을 주는 반노동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향후 100만 국민투표와 10월 24일 비정규직 연대 날 등을 통해서 노동개혁을 막는 전 사회적 행동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희망버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송경동 시인이시죠? 예. 이강윤의 오늘이 끝나고 직후인 잠시 후 6시부터는 국민TV 보이는 라디오 프로를 통해서 특집 912 희망버스라는 제목의 다큐가 방영됩니다. 평소에 보이는 라디오와는 완전히 다르고요. 특별 편성됐는데 지금 별도 뉴스K 이후에 띠를 편성하기는 조금 뭐해서 60분짜리 다큐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말 동안 기자와 PD 그리고 카메라맨들이 버스에 동승해서 1박 2일 같이 움직였고요. 이강윤의 오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어서 보이는 라디오 시간을 통해서 나갈 특집 912 희망버스 다큐도 아울러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이들 영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조금 귀를 쫑긋 하실 만한 내용이군요. 내년부터 0세에서 2살, 0세에서 2살이라고 하니까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막 태어난 신생아부터 2살짜리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가정 양육수당 30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거죠. 지금 주고 있는 것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서 주겠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0세에서 2세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길 수 없게 하는 대신에 이 또래 아이들에 대한 가정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원령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가정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령에 상관없이 30만 원 선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다음 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0세에서 2세 아이를 둔 전업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루 7시간까지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보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날씨 좀 볼까요? 요즘 환절기여서 조석으로 쌀쌀하고 이비인후과나 병원에는 알러지성 비염, 감기 환자들이 많다던데 날씨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충청 이남 지방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는 점차 흐려져 늦은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8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갈수록 태산, 이런 말은 요즘 새정년 제1야당 돌아가는 걸 보면은 쓸 생각이 나는 말인데 자꾸 또 야당을 너무 못한다고만 꾸지람하는 것 같아서 대놓고 그러기도 뭐하고 좀 짚어봐 주시죠. 오랜만에. 요즘 하는 거 보면 뭐 대놓고 뭐라고 해도 뭐 미안하지 않을 정도 아닌가 싶네요. 평가가 아주 야박하네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처음에 이제 당명 나왔을 때 예. 새정치연합에서 그 약칭을 이 새정치연합 5글자로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해왔을 때 예. 사실 이제 뭐 여당 쪽에서는 뭐 의도적으로 새정년, 예전에 이제 자민련이 세민년 막 그랬지. 세민년, 네. 새정년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요즘은 이제 세민년이라는 혹은 뭐 세민년, 새정년 이렇게 그 새정치연합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보통 불러주는 게 일반적인데 예. 그걸 그냥 비켜가서 부르는 경우도 많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 새정치연합 스스로도 뭐 별로 어필도 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어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아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진짜 서로 지쳤어 서로. 보통 이런 말 이제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예. 정말로 그 동물 이름 이렇게 붙여가면서 하는 그런 욕이 매일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50일 만에 방송 재개하면서 이강윤 앵커한테 빵빠레는 못해줄 망정 동물 욕이 들어가는 욕? 동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회자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예, 예.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 혁신안 통과와 예. 대신임 문제, 이거를 이제 전격적으로 제기를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다가 어쨌든 이 중진 의원들의 중재안을 문재인 대표도 수용을 하고, 예. 또 비주류 쪽에서도 그쪽으로 어쨌든 가닥을 잡는 쪽으로 이렇게 상황이 좀 전개되는 듯 했는데, 네. 어제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유신 관련한 발언을 낮에 했었고요. 네. 또 거기다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아예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주장 자체를 100% 무시하는, 예. 절대 수용 못한다는 딱 완전히 선을 긋는 발언을 함으로 해서 네. 이 당 상황이 지금 뭐 어떻게 갈지, 이게 지금 사실 누구도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뭐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지금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지난번에 이제 북한 지뢰도발 사건이나 이거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남북 간의 어렵사리 합의를 끌어냈고, 네. 또 중국을 다녀오면서 사실은 대외 행보를 통해서 국내 정치 전반에 대한 국정 운영의 이 장악력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고, 그런 만큼 더더군다나 지금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고, 이러다 보면 어쨌든 제1야당에 대한 기대, 이것이 충족되어야 할 텐데, 이 기대감의 충족은 뭐 말할 것도 고사하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총선을 치를 뭐 단일 대우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아주 원초적인 지금 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단일팀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80석 겨우 얻을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아주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니까. 지금 130석인데 잘해야 한 80석 나올 거다. 그렇죠. 얘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니까 이거는 뭐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게요. 어쨌든 좀 새정치연합 전체가 좀 정말로 이렇게 좀 크게 좀 지금 상황을 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은 이제 공단님 말씀처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우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당 안팎에서 특히 비주류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혼자 뭘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재신임 결정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대표가 절대 혼자서 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독단적으로 뭐 이렇게 혼자 막 결정하고 그런 사람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실제로 뭐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뭐 그 얘기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다만 이거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의원 개인 문재인 혹은 뭐 변호사 문재인이 아니고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전 공동대표든 김한길 의원이든 뭐 이종걸 원내대표든 또는 심지어 이제 범주류라고 불리는 정세균 상임고문이든 또 뭐 이해찬 전 총리든 아니면 오영식 최고위원, 전병헌 최고위원 만나서 사전에 상황들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는 기본 바탕들을 좀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없다라는 게 가장 뭐 많이 나오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재인 대표 주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일을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양 기자, 도중에 하나 물어봅시다. 네네. 문재인 대표가 지금 우리 양 차장 말씀처럼 사전에 뭐 당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을 만나서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결단이 필요한데 내 재신임안을 던지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상의를 네네. 했다고 칩시다. 네네. 그러면 또 말 뭐 다 새 나가고 아유 그건 좋지 않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서 꼼수라고 오해받는다는 등 계속 그래가지고 더 유야무야 되거나 그러지도 않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렇게 던져서 예. 상황이 정리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을 끌고 갈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그런 상황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재신임 카드를 꺼내들고 얘기를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한테서 네. 그런 반대 때문에 힘있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본격적으로 재신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예. 그 꺼내든 재신임 카드로 상황을 쭉 끌고 나갈 수 있으면 예. 그리고 끌고 나갔어야죠. 그냥 초지일관 밀고 나갔어야 그렇죠. 되는데 멈칫하니까 이제 더 엉클어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도저히 타협의 여지가 없고 당을 혁신위를 외부 인사들 겨우 모셔와서 이렇게 어렵게 어쨌든 혁신안을 내놨는데 전직 공동대표라는 사람이 혁신안이 마무리되기도 전부터 혁신은 뭐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당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예.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재신임안을 꺼내 들고 정말로 이거 상황은 어쨌든 일단을 져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으면 시종일관 그 부분으로 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을 준비를 했었어야죠. 당연히 반발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이나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터져 나오는 얘기들을 제어를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추석 전으로 미룬다 하는 것들이 중진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치기보다는 멈칫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반대나 비주류 측에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물어뜯는 형국으로 그렇죠. 헝클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이제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네. 대충 뭐 짐작부전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이 비주류의 경우에 사실은 특히 이제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의 얘기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 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고 유신 이종걸 얘기는 원내대표 정말 본인이 심했어 좀. 네. 뭐 하루 만에 이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데 이거는 이종걸 원내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안철수 공동대표, 김한길 공동대표가 이렇게 당을 흔들고 있는 것 그리고 특히 비주류의 일부 의원들이 이 개별적으로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당 대표를 사실 뭐 거의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온전한 정당 같으면 당연히 징계감이죠. 그렇죠. 해당 행위죠. 해당 행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당 내에서 예. 문재인 대표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당의 사무총장이든 지금 사무총장이 없으니 이제 총무본부장 역할이겠죠. 네. 이 당의 최고위원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될 텐데 지금 아무도 그렇게 못하고 있거나 혹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저는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예 터놓고 예. 문재인 대표가 지금 정세균 상임고문이 얘기했던 대로 테이블에 앉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맺고 끊고 가는 게 예. 지금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맺고 그래서 끊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앞으로 이 논란은 계속 언제나 뒤에서 총질하는 일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재신임을 설령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 상황에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약발도 안 먹히고. 그렇죠. 문재인 대표한테 또 계속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를 비켜갈 수 있는 그걸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예. 진짜 지금 저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양 기자, 저 한 50일 만에 통화하는데 그동안 출입처를 바꾼 거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새누리당 그 여당 팀장, 여당 반장이지요? 지금 이제 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예. 적은 여당에 걸어놓고 국회 반장? 국회 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없는데요. 옛날에 양 기자보다 좀 많이 세지고 과격해졌네. 말씀하시는 아니, 또 게. 새정치연합 하는 짓을 보면 하는 누군들 그러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닷새간, 오늘부터 닷새간은 5시 한 15분 때쯤 연결하는데 한국일보 마감 시간이 조금 또 바뀌었다 그래서 아무튼 잘 해보십시다. 네네. 네,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은 큰 뉴스가 2개가 있어서 조금 전에 양 기자의 시각으로 새정년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제안을 둘러싼 야당 상황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저 나름대로 그것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고요. 무엇보다도 노사정 합의 이후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 뉴스 브리핑에서 들으셨다시피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한국노총의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어제 합의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저는 커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 관련해서 먼저 하나 짚어보고 그래서 평소와 달리 행간을 2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터뷰는 오늘은 생략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째, 오늘 한국노총과 노사정 합의안 관련해서 연합뉴스의 오후에 올라온 기사 중요 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막 고비인 오늘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회의 도중 산별노조 위원장의 돌발적인 분신 시도로 파행을 겪고 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의회의실에서 중집을 열어 어제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보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 후 1시간여쯤이 지나 김만재 금속노력위원장이 단상으로 뛰어나와 몸에 신호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려다 저지당했다. 옆에 있던 금속노련 간부가 소화기를 뿌려 이를 막았다. 금속화학 공공연맹 등은 노사정 대타협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지도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노총 중집은 1시간 정회 후 다시 재개할 방침이지만 일부 산별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이날 노사정 대타협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중집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된다.
금속노련 등은 어제 김동만 위원장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 어쨌거나 절차를 지켜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그 토론 끝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이 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지요. 그렇지만 오죽하면 이것은 노동자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노사정 합의안이다. 이렇게 오죽 분격했으면, 그리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한노총 위원장이 가서 합의를 덜컥 해주고 왔다고 분노가 치밀었으면 목숨을 건 분신을 시도했겠습니까? 분신까지 시도했겠습니까? 분신,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80년대 중후반 그 꽃같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한 해에도 수십 명씩, 네, 그런 슬픈 쓰라린 차마 쉽게 넘길 수 없는 현대사의 페이지를 막 지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이런 일이, 물론 그 분신 시도했던 분이 뭐 큰 상처를 입거나 생명에 위독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시도, 극한적이고 극단적인 의사 표현만이 무엇을 표출할 수 있다면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임은 명백합니다. 어제 오후에 노사정이 막판 대타협을 했다고 굉장했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불안한 평화이자 살얼음판 합의라고 규정합니다. 성과가 나쁜 노동자의 강제 퇴출을 가능케 하는 일반 해고와 임금 피크제 도입의 기반이자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서 정부는 밀어붙이기는 안 하겠다. 이 밀어붙이기가 사실 밀어붙이기 안 하겠다. 이게 무슨 대단한 특혜를 베풀거나 뭘 잘해주는 것으로 착각하면 대단히 큰 오산이죠. 밀어붙이기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밀어붙이기 안 할래. 그러니 노사가 협의를 해다오 이겁니다. 어제 노사정 합의를 한마디로 가장 쉽게 설명하라면 이거는 말이에요. 불안당 깡패가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고 별 잘못한 것도 없이 괜히 시비 붙어가지고 막 흉기로 내려칠 듯 하다가 내가 이걸로 때리지는 않을 테니까 너 갖고 있는 돈 다 내놓고 가. 비유가 좀 그런가요? 밀어붙이기는 안 할 테니 고마워 여기고 협의를 해라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협의. 강자와 약자가 협상을 하면, 협의를 하면 다행히 잘 굴러가서 끝이 좋으면 괜찮지만 조건과 조건이 강하게 부딪혔을 때는 결국은 강자 편에 의해서 마무리되곤 하는 게 자본주의의 질서이자 정글의 법칙입니다. 어제 그런 노사정 합의가 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열린 한국노총 중지위에서의 이 소동, 그리고 지금 파행 상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어제 합의의 성격이자 한계를 오늘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단 대파국은 미룰 전기를 노나 사측 그리고 정부에서도 스스로 각자 조금씩의 근거는 찾았다. 이 점은 일단 오늘까지는 밑줄을 그어두고 싶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는 임금 피크제로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고용에 쓴다는 건데 투명한 이행 방안과 일정 부분 강제 장치가 법제화되어야 할 겁니다. 아버지 세대, 당신의 아들들을 한 명이라도 취직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니 당신이 받는 월급을 좀 깎겠소. 이게 임금 피크제 아닙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받을 봉급을 덜어서 아들한테 주고 일자리를 주겠다는 건데 아빠한테는 깎고 아들한테 일자리를 안 만들면 그땐 뭐죠? 어떻게 강제하고 어떻게 투명하게 이것을 점검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또 사회적 기금 이런 걸로 해서 하겠습니까? 각 사마다 채용 기준이 다 다르고 채용 상황이 다르고 재정 상태가 다르고 미래의 사업 가치나 투자 계획 등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강제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이대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정부가 보완책을 만들고 있느냐? 흡족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이제 공은
아마 곧 국회로 넘어갈 겁니다. 결국은 법제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입법화할 때까지 노동과의 선진화법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정치권 상황 어떻습니까? 총선 몇 달 앞으로 다가왔죠. 당장 공천 싸움에 따른 당 내분 여기저기서 투닥거리고 있지요. 또 이달 10월 13일까지일 겁니다. 아마 선거구 획정 다시 해야 됩니다. 선거구 인구 최소 기준을 10만 대 20만 1대 2로 맞추라는 헌재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강제 의무 사항입니다. 이거 역시 대단히 큰 촉각이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변하느냐, 게리맨더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야 희비가 엇갈릴 사안입니다. 잔뜩 정치적 숙제와 눈앞에 이해관계에 몰입해 있는 정치권에서 얼마나 심도 있는 논의와 법제화가 가능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공부 잘 안 하던 우리 국회인데 말입니다. 정부 여당이 수적 우위를 빌어서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입법화를 시도할 경우 졸속 입법은 불을 보듯 빤합니다. 저 사견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여야지 급여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부작용과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두 가지 방식 다 소득이 줄기는 마찬가지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잡 쉐어링이 여가 확대나 중노동 방지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요소를 줄이는 것 이렇게 순기능이 좀 더 많습니다. 현행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부 개혁안의 모델은 독일식 하르츠 노동 개혁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독일에서 한 몇십 년 해보고 나더니 독일 내부에서 적어도 성공작은 아니다. 실패라고 섣불리 말은 못하겠지만 성공한 건 확실히 아니다. 라는 비판들이 자성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이 우리보다 훨씬 몇 갑절 잘 돼 있는 독일에서조차도 하르츠식 개혁 방안은 성공적이 아니라는 평가, 우리가 덥석 물 그런 고기나 미끼 아닙니다. 오늘 한노총의 회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설령 어제 노사정 합의안이 한노총에서 부결됨으로써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확한 논점을 갖고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을 임금을 줄일 것이냐 노동 시간을 줄일 것이냐라는 원점으로부터의 재출발이 저는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행간은 새정년 내부 내홍과 문재인 대표 재신임에 관한 기사 한 대목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둘러싼 내용이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의 유신 발언으로 촉발된 주류와 비주류 진영 간 감정 싸움까지 겹쳐 악화일도로 치닫고 있다. 비주류 진영은 국감 뒤로 재신임 투표를 미뤄야 한다며 파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류 진영에서도 비주류가 도를 넘어선 흔들기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문 대표의 운명을 가를 16일 중앙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계파별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비주류 진영에서는 비밀 투표가 아니면 중앙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내용은 12일 문 대표와 중진들이 16일 중앙위 개최와 재신임 투표 연기에 합의하며 봉합되는 듯 했다. 그러나 13일 안철수 전 대표의 중앙위 연기 공개 서한과 이 원내대표의 유신 발언이 나오자 기름을 부은 듯 대치가 격해졌다. 급기야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는 문 대표가 불참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 원내대표의 사과를 공개 요구하고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사과했다. 네, 이종걸 원내대표의 유신 관련 비아냥성 비유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본인이 바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방금 뉴스 한 대목에서 들으신 걸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3선 이상 중진들의 권유 형식을 받아들이는 스타일로 16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는 예정대로 열어서 혁신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에 대한 재신임안을 묻는 것을 마치겠다.
당원 의견 50%, 국민 의견 50% 하겠다는 거였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물러났어요. 방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시기와 방법을 재신임 받을 나 문재인이 혼자 마음대로 정했다고들 뭐라고 하시니 이것 가지고 훼손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재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까지 물러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 또래의 연배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결의 김의겸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재밌는 칼럼을 하나 썼더군요. 야, 너 옥상에 올라와. 맞짱 한번 뜨자.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학교 때 주먹 좀 쓰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야 임마 너 쉬는 시간에 옥상 또는 화장실 뭐 이렇게들 부르죠. 김의겸 위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계속 사사건건 쥐어 흔들고 있는 비주류들이여 과감하게 옥상에 가라. 가서 그냥 맞짱 한번 떠라. 그래서 양쪽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코피나면 그걸로 게임 끝하고 일단 승패가 갈리면 제발 승복하는 민주주의의 정신 첫걸음이죠. 그거 보여달라는 주장으로 컬럼을 썼던데 너무 글을 잘 써서 약간 제가 시샘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텍스트로 고르기에는 좀 배가 아파가지고 며칠 된 컬럼이긴 했습니다. 자, 재신임만 둘러싼 갈등은 일단 해결 국면으로 돌아선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결이라기보다는 수면 아래로 일시로 밀어둔 것 또는 밀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위는 예정대로 모레 16일 열되 재신임 묻는 시기와 방법은 앞으로 약간의 변동 가능성을 둔 지점에서 문재인 대표와 중진들이 일단 타협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표가 결국 또 평소에 그 점잖은 젠틀맨 문답게 재신임함을 슬금슬금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은 예전과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왜? 그에게는 더 이상 물러날 절벽까지의 가장자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물러나면 바로 뒷걸음질 치다간 바로 절벽입니다. 그 절벽에는 떨어지면서 붙잡을 나무까지조차도 변변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든 재신임안 관철하고 대개 대통령이건 집권자건 힘을 갖고 있는 측에서 재신임에 붙여서 실패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동서양을 통틀어서 말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재신임을 물으면 심리 자체가 안 되겠소. 당신 잘 됐소. 그래 내려오시오. 라고 말하는 건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여 년 전 일인데 기억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뭐 북방 외교 어쩌고 그러면서 재신임 중간평가 받겠다고 하니까 당시 평민당 새정치국민회의였나 평민당이었나 김대중 총재가 먼저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왜? 재신임 국민투표 들어가면 당연히 노태우가 이길 거고 그러면 위기에 빠진 노태우에게 구명보트를 던져주는 거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재신임을 꺼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태에서 최대한 압박해가면서 따냈죠. 그건 뭐 김대중 DJ 정도의 정치 감각이 되니까 아마 그것을 미리 간파하고 그랬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가까이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의 재신임 여부 발언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게 지금처럼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재신임에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들 다 이런 것들 양쪽 다 서로 알고 있지요. 이종걸 대표의 유신 얘기는 그렇고요. 중앙위원회에 혁신안 상정 자체를 무기 연기하라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 역시 명분을 잃은 명분도 없고 도를 넘은 흔들기이자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도 뭔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영향력 또는 뭐 존재감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뭔가 지금 곤궁한 처지에서 한 단계 모멘트업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주제를 잘못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계속 이른바 비주류들이 계속 딴죽을 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는 연내에 분당이나 탈당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처리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밖에 나가서 국고 지원 당장 끊기는 것 등등등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이 파워게임은 특단의 어느 쪽에서건 특단의 타협안 또는 결단이 없는 한은 한동안 이어질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1야당 새정년의 정치적 갈등은 내상화 그리고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만 멍드는 거 뻔하겠죠.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이 국면에서 중진들하고 문재인 대표 사이에 일정의 타협점이 마련이 됐는데도 거기에 왜 급 브레이크를 걸었을까요? 재신임은 물론이고 지금 혁신안의 중앙위 상정도 처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혁신에 대한 정치적 소신이나 철학이 기본적으로 안 의원 본인에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과 입지를 확보하고 과시하려는 점도 일부 읽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본인이 생각이 크게 다르다면 어떤 식으로든 저에게 반론이건 항의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서 날짜까지 잡힌 중앙위를 철회하라는 것은 당규를 어기겠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그는 절차를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명분을 잃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대선 주자급답게 헌신과 감동을 줘야 한다. 그런 주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정치평론하는 이강윤이기도 합니다. 혁신안에 대해서 그저 막연히 국민들이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다. 이런 모호한 발언은 그만두고 혁신안의 어느 조항, 어느 대목이 어째서 함량 미달이고 실패인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자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싸와서 전국 순회 공청회 하자 하는 것은 너무나 한가한 소리이자 명분 쌓기용으로도 부족합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면 지역구 서울 상계를 떠나서 자기 고향이기도 한 부산으로 내려가서 새누리당 누구와 맞붙든지 간에 지역감정의 아성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솔선수범적 자기 희생만이 있어야 문재인 대표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고 당내 경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는 꽝철수다. 그 말을 면하기 힘들 겁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조금 게다가 60분으로 주니까 시간도 조금 바빠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글을 주셨는데 일일이 소개 못하는 점 역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볼까요? 몇 개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1분. 달콤한 천사님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이대로 쭉쭉 부드럽고 강하게 나가면 국민TV의 큰 윤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희 아빠님은 새정년의 친노그룹에 대해서 견해를 주셨고 오늘 양정대 기자가 아주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셨던 모양입니다. 오늘 아주 평을 제대로 했다 이랬고 이 외에도 댓글로 흔적 남겨주시고 방송 복귀 환영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마이크 놓는 일 없이 여러분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